미국에서 모범적인 이미지와 강한 자기관리로 오랫동안 존경받아온 전 프로레슬러 존 시나. 그는 무려 213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SNS 계정에 별다른 설명도 남기지 않은 채 김무열의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그 한 번의 행동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향한 강력한 관심 표현으로 받아들여졌고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참교육은 넷플릭스 글로벌 TV쇼 종합순위 정상에 올랐다. 특정 국가들에서만 반응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영미권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한 결과였다. 작품은 45개 국가에서 톱 순위에 진입했고 공개 첫 주에만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드라마 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실제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판 참교육이 제작될 경우 주인공 후보로 존 시나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존 시나 개인의 과거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경험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2017년 미국 스포츠웨어 업체 크록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존 시나는 학창 시절 통학버스에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계속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지만 당시에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후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몸을 단련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그의 체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러자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들이 다시 찾아와 이제는 좋게 지내자며 먼저 화해를 제안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존 시나가 어린 시절부터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외모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드럽고 순한 인상에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돌아보며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그 시절의 고통이 결국 자신의 삶에서 열정을 발견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한 소년이 스스로를 단련해 세계 정상급 스타가 되었고 훗날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통쾌한 응징을 가하는 참교육의 주인공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겹쳐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넷플릭스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공식 채널에는 존 시나가 출연한 작품들의 장면과 참교육 속 김무열의 액션씬을 교차 편집한 영상이 공개됐다.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리는 동시에 미국판 리메이크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한층 뜨겁게 만들고 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편집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이어졌다. 체격은 물론이고 눈빛과 표정, 상대를 향해 주먹을 뻗는 동작까지 놀라울 정도로 닮은 모습이 연속해서 등장하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미국 레딧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많은 이용자들은 한국의 존 시나가 미국의 존 시나보다 더 멋지다. 미국판으로 제작된다면 주인공은 반드시 존 시나가 맡아야 한다. 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김무열 역시 재치 있는 방식으로 화답했다. 그는 존 시나의 상징적인 유행어인 Now You Can't 시미를 비틀어 응수하며 화제를 모았다. 원래는 상대를 도발하는 대표 문구였지만 김무열은 정반대의 의미로 받아치며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완성도 높은 팝콘 영화처럼 흘러갔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참교육을 향한 전 세계의 관심도는 더욱 거세졌다. 사실 미국판 리메이크 이야기가 단순한 농담으로만 소비되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 역시 학교 폭력과 교권 약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교사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수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까지 벌어질 정도다. 이런 배경 속에서 포브스가 참교육을 높게 평가하며 최근 등장한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드라마 중 하나라고 언급한 이유도 설명된다.
이 작품은 피해자의 시선을 통해 시청자의 감정을 강하게 흔든다. 동시에 정의가 사라진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며 분노를 끌어낸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한국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왜 현실에는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반응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의 현실을 풍자하며 이런 말도 남겼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주먹으로 싸우지만 미국에서는 총이 지배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냉소적인 농담이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더욱 의미 있는 보도도 나왔다. 참교육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 교사보호, 법안 강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의 드라마가 국경을 넘어 미국 교육 정책 논쟁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교육부 산하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핵심은 교사가 홀로 민원과 신고, 각종 소송에 대응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국가와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들은 교권 회복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 역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25년 경력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인터뷰에서 학생이 교무실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해도 학부모가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 편을 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사례도 소개됐다. 숙제를 해오라고 말했을 뿐인데 학생이 기분이 상했다고 주장하면 아동학대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현실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드라마 속 나와진 감독관이 응징하던 가해자들이 현실에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학교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참교육이 글로벌 순위 정상에 오르자 예상대로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했다. 넷플릭스조차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몰래 작품을 시청하던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작품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 모든 것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으려는 주장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드라마 참교육 속에 등장하는 학교 폭력 문제와 무너진 교권, 그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이야기의 뿌리가 모두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공산당 내부의 자정 능력까지 작품 속 설정의 원형이라며 한국이 이를 가져다 마치 자신들의 창작물인 것처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교권 붕괴가 특정 국가만의 고유한 문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반박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사실 참교육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핵심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학교 폭력과 교권 추락이라는 문제가 결코 한국만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MDb 평점이다. 현재 사용자 평가는 10점 만점 기준 8.7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수치가 1,800개가 넘는 평가가 누적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사실이다.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프랑스의 한 교사가 나와진 역을 맡은 김무열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는 후기도 전해졌다. 그는 드라마에서 묘사된 일들이 현실에서도 너무 자주 발생한다며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 것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 같은 공감은 서구권에만 머물지 않았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보수적인 사회로 알려진 국가들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결국 이 작품이 건드린 것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분노와 갈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원작 웹툰 참교육은 인종차별 논란, 여성 혐오 논쟁, 그리고 과도한 폭력성 지적 등을 받으며 해외 연재가 중단된 적도 있었다. 드라마 제작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에는 일부 교원단체가 반대 시위에 나설 정도로 반발도 적지 않았다. 초기에 주연 후보로 거론됐던 김남길이 출연을 고사한 배경 역시 이러한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상황은 이후 크게 달라졌다. 주연이 김무열로 변경되고 각색 과정에서
원작의 민감한 요소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다. 대중은 이 드라마를 선악의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공개 후 불과 3일 만에 27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때 제작 반대 시위까지 겪었던 작품이 결국 글로벌 정상에 오른 과정은 어쩌면 드라마 내용보다 더 통쾌한 역전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리안 존 시나라 불리는 김무열은 참교육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고 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불법적으로 작품을 시청하면서도 이것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깊은 공감과 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참교육은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한국 콘텐츠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한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지의 시청자들이 같은 분노를 느끼고 같은 갈증에 공감하며 하나로 연결되는 장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즌2, 시즌3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존 시나가 주연을 맡은 미국판 참교육이 제작되어 또 다른 열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많은 시청자들이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은 참교육의 글로벌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회 문화 이슈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1부에서는 참교육에 등장하는 학교폭력 문제와 무너진 교권, 그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까지 모두 중국에서 비롯된 것인데 한국이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교권 추락 현상이 특정 국가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반박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실 참교육이 세계 곳곳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학교 폭력과 교권 붕괴라는 문제가 한국 사회만의 고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MDb 평가다. 현재 참교육은 사용자 평점 10점, 만점에 8.7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1800개가 넘는 평가가 누적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이다.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프랑스의 한 교사가 나화진 역할을 맡은 김무열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그 교사는 드라마에서 묘사된 상황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너무 자주 벌어진다며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 것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 같은 공감은 서구권에만 머물지 않았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들에서도 작품이 정상에 오르며 큰 인기를 얻었다. 결국 이 드라마가 건드린 것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분노와 갈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성공까지 오는 길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동명의 원작 웹툰은 인종 문제와 여성 혐오 논란, 지나친 폭력성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해외에서는 연재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겪었다. 드라마 제작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일부 교원단체가 제작 반대 시위에 나설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처음 주연 후보로 거론됐던 김남길이 원작이 가진 여러 논란 요소를 이유로 출연을 고사했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후 주인공이 김무열로 변경되고 드라마 각색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수 정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작품은 단순한 응징극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한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개된 지 단 사흘 만에 27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생산 단계에서는 반대 시위까지 겪었던 작품이 결국 글로벌 정상에 오른 과정을 보면 어쩌면 드라마 속 이야기보다 더 통쾌한 역전극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지금도 김무열은 코리안 존 시나라는 별명과 함께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불법 시청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또 있다. 그런 주장들을 비웃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이었기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해외 시청자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국 참교육은 다시 한번 K컬처의 저력을 증명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의 인상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앞으로 시즌2, 시즌3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또한 존 시나가 주연을 맡는 미국판 참교육이 현실이 되어 오징어 게임 미국판처럼 또 다른 화제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여러분은 이번 참교육 열풍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국제 이슈와 사회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